잡소리 엑스파일. 미용사의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미용사가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잡소리 엑스파일.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아니 방송 이렇게 시간 어떡해요? 나 빼고 하면 어떡해. 뭐 공감 따져야지. 자, 저희 원래 하던 대로 근데 잘했어요. 아, 괜찮았나요? 네, 우리 하던 거 할까요? 네. 잡소리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오프닝 중에 네. 아까 뭐라 미용사의 자격? 네, 미용사의 자격. 뭐가 또 궁금한 겁니까? 오늘은? 네, 이번 주의 주제 네. 미용사의 자격이었잖아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가 세 가지로 딱 추려왔습니다. 좋아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미용사의 자격. 미용사의 자격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미용실에 가면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은 백화점에 가도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뭐 음식점에 가도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용실도 서비스가 먼저 되고 기술력이 돼야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쵸. 서비스가 안 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용사의 자격 첫 번째 저는 서비스가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용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뭔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은 나의 몸뚱아리를 네. 희생을 해서 고객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네. 그리고 나는 부를 축적을 하는 것. 그쵸. 이게 간단한 서비스업의 형이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기술을 네. 포함을 한 그런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아까 하신 거 보면 네. 미용사로서의 자격에 네. 당연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쵸,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미용사를 하려면. 그렇죠. 지금 혜라 씨처럼 굉장히 넓어야죠. 네. 네, 그래야지. 넓어요. 네. 고객이 어떤 말을 하건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너그럽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죠.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프로그램? 그 미용사 분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달콤한 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니 보진 않았는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그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고객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지 차갑게 대하시는 손님이 한 분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손님들이 많이 느끼셨던 게 있나 봐요. 이게 미용사들이 많이 힘들다 그런 방송을 딱 내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물어보셨던 게 간식이 없냐고 이제 그거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손님들이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미용실 하면 요즘은 변화되는 시대니까 뭐든지 좀 이제 간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식이요? 관심이요? 간식이요. 간식 먹는 거? 네, 간식이요. 입을 제대로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간식이요. 간식, 뭐 음료 네. 이런 거는 좀 누구한테 손님한테요. 주냐고요? 네, 그 서비스니까. 그쵸. 그게 서비스니까. 그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살롱과 그쵸.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살롱 브랜드와 서비스의 다른 점이 다양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그쵸. 있다는 거. 그래서 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야. 미용실에 먹으러 왔냐고. 근데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러한 그 방송 우리가 하는 걸 봤는데 네.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냐에 따라서의 서비스의 질이 틀리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커트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이 받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서비스를 더 받고 싶어서 더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좀 기분이 나쁜 게 돈을 제가 그만큼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서비스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건 이제 불만족이고 응.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이 제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미용실을 가지 않는 거죠, 사실. 그쵸. 이제 더 이상 발걸음 안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일단 어쩔 수 없는 게 미용사로서의 서비스의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배려심도 많아야 되고. 그럼 미용사로서의 서비스적인 자세는 배려심인가요? 첫 번째가? 그렇죠. 솔직히 이거잖아요. 당신이 되게 예뻐지고 싶어요. 네. 근데 당신은 기술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불만은 있잖아요. 그쵸. 요구사항도 있고. 응. 근데 나는 기술이 있고. 응.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의 돈을 줄 테니 응. 나를 이쁘게 좀 해달라. 그렇죠. 그럼 나는 내 시간과 내 몸을 투자를 해서 내 기술력을 해줘서 응.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럼 나에 대한 감정보다는 이 사람이 느꼈을 때의 감정을 더욱더 많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극대화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온리 이 사람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응. 뭐랄까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저를 그렇죠. 나의 시간은 당신 네. 것이고 나의 손으로 당신의 말한 것을 듣고 표현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 너무 이제 바쁜 시간에 가면은 제가 그 선생님의 손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냐면 미용사들이 당연히 미용사들이 어느 정도의 열정과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안에서 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예외를 항상 두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나오는 시간에는 누구도 나오고 싶어 해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말에 가장 바쁜 시간 보면은 11시, 12시, 1시, 2시예요. 딱 그 피크 시간 대. 응. 왜? 이제 잠 자고 일어나서 나올 네. 때. 그때는 누구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정당하게 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본인이 한가한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그러면은 좀 더 확실히 여유롭게 좀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죠, 사실은. 세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온 다음 날, 네. 비 온 다음 날 11시, 12시, 1시, 2시에 가면요 손세차 자리가 없어요. 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맑은 날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 좀 더 일찍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서비스 면적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잘 돼 있고 기술력까지 정말 좋으면은 최고의 기술자죠. 금상첨화죠.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CTO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 기술자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용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기술력이긴 한데. 그렇죠. 기술력 플러스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쵸. 고객이 미용실을 옮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한테 스타일을 늘 똑같은 스타일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도 원하죠. 응, 원하죠. 근데 나는 안전하게 그쵸. 스타일을 갈리니까 고객은 거기서 이제 그게 싫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옮기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력도 물론 따라줘야 해. 근데 요즘에 기술력은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 기술력을 얼만큼 포장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욱더 포장력이. 그렇죠. 네. 그러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딱 하나라고 하잖아요. 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렇게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그럼 뭐- 네. 그쵸. 그것이 네. 알고 싶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언어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쵸. 거예요. 표현을. 그럼 내가 기술력이 들어갔으면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고객은 느끼는 거고 거기에 한 번 더 지금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아. 근데 보편적인- 설명을 중간 중간 해주는. 근데 보편적인 미용사들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쭉 아니, 너 가죠. 봐라 이거야. 응. 고객 봐. 응? 하고 있지.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표현을 하시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느꼈던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칭찬하는데 자 제가 이제 엄지 손가락이 손이지 엄지 손가락이 네. 이제 가위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고주파 기계를 대요. 응. 근데 이렇게 딱 됐을 때 나는 모르잖아. 응.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좀 따끔거리다가 중간 정도 가면 더 따끔거립니다. 좀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아 설명을 해주.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진짜 따끔거려요. 제가 인상을 살짝 뜨니까 지금 좀 따끔거리셨죠? 이거 조금 더 지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더 지속한다니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 사람이 고주파 치료를 5분짜리 뭐 10분 더 해준다 이게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크림을 더 많이 발라준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내가 가진 기술을 했을 때는 그 기술이 어떻게 예견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이 서비스다. 그렇지. 그럼 나머지 서비스는 누가 하냐? 나머지 서비스는 밑에 있는 분들이 하셔요. 아니 내가 하지요. 근데 이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기술력에 대한 이제 그렇죠. 설명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으면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용사가 딱 처음에 봤을 때 포스 들어갔을 때 저 사람 좀 머리 잘하게 생겼다? 약간 그런 포스 있잖아요. 센 포스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아우라나 후감 그쵸. 뭐 이런 거. 자기를 가꿀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미용사가 막 머리도 되게 안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과연 저 자신의 머리도 그렇게 하는데 내 머리를 잘해줄까? 그렇지. 라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생각이 그거예요.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심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미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함이었어요. 부지런함. 왜냐면 출근을 해서 네. 내가 이 고객을 만났을 때 나의 이 곱슬머리가 난 제도록이면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 머리 하는데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그거 영상 한번 중간에 틀어줘도 괜찮겠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하냐고 하는데 15년 아니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곱슬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20년을 그 곱슬로 살아보세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곱슬머리 때문에 해수욕장 가서 여자친구랑 2번 헤어졌어요. 뭐 머리 물다가지고 머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저 사람이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불쌍했어요. 아니요? 대단해 보였는데. 근데 사람은 완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부지런하는 말 되게 많이 해요. 네. 꾸준히 부지런하다. 근데 저는 꾸준히 출근을 해야 되고 꾸준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꾸준히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머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꾸려면요 시간을 굉장히 쪼개야지. 시간을 굉장히 쪼개야지 그게 나를 가꿀 수 있는 그쵸, 거지. 그쵸. 박진영 씨 아세요? 네. 아니 할 뻔했어요. 박진영 씨 모르세요? 허니브를 맞나요? 그렇죠. JYP. JYP. 네, 박진영 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롤 모델이라고 할 정도인데 네. 박진영 씨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17년 동안 정해진 툴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전혀 벗어나지 않고요. 그럼요. 8시에 기상을 해서 네. 약을 먹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 견과류와 두유를 먹어서 아침 식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5분 정도 옷을 입고요. 네.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0분 정도 발성 연습을 하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17년 동안이요? 17년 동안. 와.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획사의 그런 뮤지션 대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몸 봤어요? 데뷔 때의 모습이랑 거의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얼굴도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몸이 그대로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상품인 사람이에요. 가치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미용사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의 몸을 상품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